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남영입니다. 믹싱을 시작하실 때 나쁜 입력 소스를 가지고 시간과 공을 들여 믹싱을 시작하시는 것과 좋은 마이킹으로 인해서 좋은 소스를 가지고 믹싱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중요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특히나 최소 5채널에서 10채널이 넘는 드럼 마이킹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현격히 나겠죠. 이전 강의 스네어 마이킹에 이어서 오늘은 드럼 사운드의 핵심이자 기둥인 오버헤드 마이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마이크를 드럼 위에다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왜 스테레오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마이킹 방법이 유리한지 정리해드리고 핵심 꿀팁까지 공개할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소리 남녀? 와, 우선 먼저 오버헤드 마이크의 핵심 목적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드럼 키트 전체의 스테레오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드럼 오버헤드 마이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킥, 스네어, 탐 같은 개별 마이크들은 해당 악기의 근접한 소리만을 수음합니다. 반면 오버헤드 마이크는 드럼 세트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좌우의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이햇은 오른쪽, 플로어탐은 왼쪽 등 악기들의 위치 관계를 청취자에게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테레오 마이킹 방법들을 활용하여 드럼 전체의 이미지를 그려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악기 간의 자연스러운 밸런스와 글루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개별 마이크로만 받는 소리는 파편화되어서 들리기가 쉽습니다. 오버헤드 마이크는 드럼의 통울림, 심벌의 잔향, 그리고 타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소리를 한꺼번에 수음합니다. 따로 노는 개별 악기의 소리를 하나로 묶어 실제 드럼 앞에서 듣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질감을 구현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심벌 및 고역대 에너지의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벌은 타격 시에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접 마이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는 심벌의 서스테인과 고음역대를 고루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즉, 전체 사운드에 에어감을 더해서 시원한 고음역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와, 이제 다음으로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드럼 사운드의 메이킹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사운드를 잡는 순서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드럼 사운드의 기초가 되는 킥과 스네어 사운드를 먼저 잡습니다. 킥의 저음과 스네어의 펀치감을 최상으로 잡는 기초 공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탐과 하이햇을 섞어 골조 공사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오버헤드와 룸마이크를 통해서 양념처럼 심벌과 드럼의 잔향들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탑다운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다운 방식은 현대적인 사운드 메이킹 방식으로 오버헤드 마이크 사운드를 먼저 잡고 부족한 타격감, 킥과 스네어의 펀치감 등을 개별 마이크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즉, 오버헤드가 전체 사운드의 핵심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주로 재즈나 자연스러운 드럼 사운드를 연출하고자 할 때 특히 유리한 방식인 반면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은 주로 음압이 큰 무대나 펀치감이 요구되는 라이브 무대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밸런스 조절에 실패할 경우 개별 드럼 소리가 파편화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절대적인 순서라고 이해하지는 마시고 최종 톤 메이킹의 목적에 따라 그 순서는 달리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드럼의 펀치감이 중요한 공연일 경우나 음향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킥을 먼저 잡고 그 다음 오버헤드, 그 다음 스네어와 탐을 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럼 오버헤드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들을 예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B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드럼 오버헤드 마이킹 방식입니다.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마이킹 포인트는 두 마이크를 동일하게 지면으로부터 180cm에서 250cm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심벌과 탐이 겹치는 부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때 높이가 낮을수록 심벌 소리가 크게 수음이 되고 높을수록 와이드 이미지는 넓어지게 됩니다. 믹서의 패닝은 레프트 백, 라이트 백으로 합니다. 이 A-B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은 엔지니어에 따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고 믹서의 패닝 또한 위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이미지를 조금 좁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AB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 중에서 심벌 소리를 위주로 수음하는 방법입니다. 심벌 쪽으로 보다 가깝게 위치와 거리를 조절해서 심벌 소리의 스포트라이트 현상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로우컷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드럼 유닛의 소리가 파편화될 수 있어서 탐과 스네어 등의 개별 채널 밸런스를 섬세하게 맞춰야 합니다. 패닝은 레프트 50에서 100, 라이트 50에서 100으로 대칭으로 합니다. 로우컷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탐과 스네어의 저음이 위상의 문제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닝 또한 너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청취자가 들을 때 약간은 어색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MS 마이킹 방식입니다. 센터 마이크로 드럼 세트 전체의 소리를 수음하고 양지향성 마이크로 스테레오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드럼 부스의 자연스러운 수음이 특징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용했던 MS 수음 방식입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 3개로 MS 마이킹 방식을 구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3개의 마이크로 MS 방식을 구현하려면 레프트나 라이트 중 하나의 마이크를 역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이킹 방식은 공간 전체의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수음했고 심벌의 소리가 찢어지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정말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패닝은 가운데 마이크는 C, 나머지 두 마이크는 레프트 라이트 100으로 합니다. 네 번째, 글린 존스 마이킹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스네어의 위상을 정확히 맞춰서 스네어의 이미지를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마이크의 숫자가 적거나 내추럴한 드럼 사운드를 만들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세팅을 하려면 마이크 케이블이나 긴 끈을 스네어에 고정시키고 마이크와의 거리를 그 끈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같게 만들면 됩니다. 탑 마이크는 드럼 사운드 전체를 수음하고 사이드 마이크로 서서히 스테레오 이미지를 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패닝은 탑 마이크는 C 또는 레프트 10에서 20% 정도를 하고 사이드 마이크는 반대편 펜 100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레코딩맨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마이크의 위치가 드러머의 귀와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듣는 소리와 매우 흡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마이크의 숫자가 적을 때 유리하고 오버헤드 마이크들과 스네어와의 거리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글린 존스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사이드 마이크의 위치와 믹서의 패닝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레코딩맨 방식은 낮은 천장에서 매우 효과적인 마이킹 방식입니다. 글린 존스 방식과 유사하게 킥과 스네어가 중앙에 아주 단단하게 맺히는 반면 드러머가 듣는 정도의 탐과 심벌의 위치감이 정해집니다. 패닝은 레프트 100, 라이트 100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소리남용만의 실전 노하우, 소리남용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입니다. 이는 글린 존스 방식과 AB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을 혼용한 방법인데요. 로우컷을 90에서 100 정도로 해서 킥의 저음만 살짝 덜어내고 심벌 소리는 물론 탐과 스네어의 저음을 적극적으로 수음하는 방식입니다. 스테레오 이미지는 AB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보다 살짝 좁을 수는 있지만 스네어의 이미지를 중앙에 극대화하는 데 아주 탁월한 방식입니다. 객석이 넓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제대로 느끼기 힘든 라이브 공연에 매우 특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패닝은 레프트 100, 라이트 100으로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소리남용 스테레오 마이킹 for 재즈 밴드입니다. 재즈 공연에 특화된 방식으로 방금 전 설명드린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한쪽 마이킹의 포인트를 조금 더 플로우탐 쪽으로 위치시키고 오버헤드 마이크가 드럼 사운드의 전체적인 핵심이 되는 탑다운 방식으로 믹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킥과 탑 마이크는 저음만을 살짝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패닝은 레프트 100, 라이트 100으로 하지만 드럼이 무대 사이드에 자리 잡는 재즈 공연의 특성상 드럼 전체의 패닝을 드럼 쪽으로 살짝 이동시킵니다. 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드럼 오버헤드 마이킹은 단순히 심벌 소리만 받는 개별 마이킹이 아니라 드럼이라는 악기에 공간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믹싱하게 될 음악의 장르와 현장에 맞게 오늘 다루지 않았던 XY 마이킹, ORTF 마이킹 방식 등도 오버헤드 마이크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전에 스네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들려드렸던 드럼 녹음 소스 중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드럼 오버헤드 소스와 드럼 전체 소스, 그리고 전체 LR2 트랙 소스를 들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었던 믹서는 베링거 윙이고요. 버스와 메인 아웃 등을 통해 2트랙 레코딩한 결과물들입니다.
드럼 마이킹과 드럼 사운드 메이킹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만의 특별한 오버헤드 마이킹 방식이나 드럼 마이킹들이 있다면 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남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